다음 소식입니다. 새 글로벌 증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낙폭을 키우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월요일이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모시고 글로벌 주식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월 효과 모두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뒤로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일본은 웃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울고 있고요. 특히 일본은 9.78% 상승했고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7% 이상 빠졌네요. 자, 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을 대변해주는 S&P 500은 2% 정도 올랐습니다. 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예. 일본도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렇군요.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 주가는 연일 빠지고 있고요. 7%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중국 따라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S&P 500 지수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게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예. 아직 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다가 작아지고, 예.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과 함께 맞물린 것이 AI와 반도체 영역에서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주로 AI 특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AI에 특화된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있었고요. 예. 제2의 엔비디아라고 일컬어지는 AMD가 있었고요. 예. 이런 반도체나 또 AI 관련 종목들이 거의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오를지 아니면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이거 네. 어디에서 힌트를 좀 봐야 될까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질 것인가? 현재로서는 당장 3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물가가 발표됩니다. 예. PCE 물가가 발표되면 역시 그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아직 안 잡혔어요. 라고 판단 내려지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겠네요. 기대감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예. 또 당장 1월 31일자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 회의 때 금리 인하 단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든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예. 그렇다면 또 굉장히 강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3월의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어떤 표현을 한다든가 하면 예. 다시 한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봤지만 네. 1월 초에 무려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본 증시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자, 일단 예. 세계적으로 22년, 23년 동안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요? 예. 바로 고물가가 등장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오로지 일본만 이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니케이 지수가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0.1%라는 정책금리,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 그만큼 완화적 통화 정책 때문에 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유독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니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죠. 엔저 엔저. 덕분에 예. 또 수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양호한 경제 흐름이 이어져 왔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 네. 잃어버린 30년의 경기 침체가 이제 없고 네. 앞으로 계속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얘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뒤로 미뤄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점쳐진다. 좀 그것이 많이 기사화된다. 한다면 다시 주가가 조정될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실물 경제마저도 2023년에는
다소 좋았습니다. 예. 2% 상승했습니다. GDP가. 근데 24년에는 GDP 증가율이 다시 1%로 내려올 것으로 예. IMF나 주요 경제 관련 국제 기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일본 경제의 일시적인 회복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가가 상승한 그 요인들도 상당 부분 24년에는 사라져 간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얘기 해봤는데 우리 네.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1월 까치 효과 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연일 하락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예. 두 가지로 좀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예. 워낙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주가가 빠지는 동안 한국 주가도 같이 묶여서 빠집니다. 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마치 중국의 일부, 홍콩의 일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중국 주식이 빠진다, 그럼 한국 주식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예.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일본과의 경합도입니다. 일본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본과는 우리 수출 시장에서도 단적으로 경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한테는 우리는 또 안 마이너스네요. 좋죠. 수출 예. 경쟁력이 떨어지죠. 예.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징이죠. 바로 대북 리스크입니다. 예. 글로벌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뭐 북한으로부터 뭐 도발에 대한 어떤 경고가 커지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런 예. 것들이 한국 주식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성격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뭐 저점에 와 있다. 뭐 네. 조정 국면이 끝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아직 뭐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 네. 변수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을 놓고 공통되게 말씀드렸던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 역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확실해진다. 그런 지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 리스크.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다소 완화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좀 마음 놓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좀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